기본급이 있고요. 네.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보너스들이 있는데 음.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주식 보너스가 보너스가. 엄청 예. 크죠. 일단은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주식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잘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요. 아, 내가 좀 더 이 팀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제 이기심에 의해서 생기게끔. 네. 네. 우리 그 일렉트로캠님이 미국에서 아주 대단한 기술 기업에 근무하고 계신데요. 그 저희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뭐 테슬라보다 이제 미국 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포스트 닥터카자 하신 분들의 미국에서의 사이언티스트이자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어떤지 그런 거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먼저 예. 미국 기업들 타이트합니까? 숨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가요? 아,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그쵸. 경쟁 치열하고 네. 예, 살아남기가 아, 예, 일단 미국은 언제든지 잘릴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예, 그냥 그러니까요. 그 실제로 와서도 뭐 쉽게 목격을 하니까요. 근데 구조조정은 늘 있는 거고 예. 아침에 출근했는데 돌아가게 되는 경우도 테슬라도 그랬고요. 테슬라도 네. 대규모 레이오프 할 때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근데 그게 이제 뉴스거리가 이제 해외에선 되지만 미국 내에서는 알고는 있었죠. 그게 뭐 흔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걸 몸소 이렇게 보니까 제 네. 옆에서 그걸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네. 예, 뭐 물론 기업도 많고 실력이 되면은 뭐 오히려 기회도 더 되고 이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트레스와 좀 그런 면에서 타이트하죠. 네. 네, 굉장히 타이트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술자들과 그런 엔지니어들 쪽이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예. 되게 궁금한 게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엄청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 옛날부터 많았죠. 캘리포니아는 네. 다 머리가 까맣죠. 동부랑 다릅니다. 동부에서는 저도 은은한 그런 인종차별이라든지 네. 좀 백인 위주의 사회가 있다 보니까. 근데 뭐 그게 이제 표면적으로는 느껴지지 않죠. 아는데 오래 이제 일하다 보면 은근하게 있는데 이제 서부에 와 보니까 이게 인종차별이 없는 거구나. 여기는 완전히 다 아시안 위주로 돌아가죠. 네. 네, 다 아시안 위주죠. 너무 아시안 프렌들리하죠. 특별히 컴퓨터 사이언스 쪽은 오히려 동양인이 그 백인들보다 비율적으로도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도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인도 분들이 많죠. 제가 하드웨어 쪽에 있어서 그런지 하드웨어 쪽에서는 이제 동아시아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중국, 한국, 일본 분들이 많고요. 네.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도 분들이 아무래도 시뮬레이션 이런 쪽에서는 인도 분들이 좀 많은 거. 거기도 근데 당연히 이미 백인은 다 마이너리티고요. 다 이제 다 아시아인들 판이죠. 백인이 마이너리티예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그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 백인이면 캘리포니아 토박이일 확률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이거나 거기도 또 백인이어도 이민자일 확률이 높고요. 그러면은 백인들 자리 잡은 데는 동부나 금융 쪽이나 이런 쪽에. 근데 거기가 그렇게 강하고 서부는 특히 제가 있는 실리콘밸리는 이거 완전히 엔지니어 세상이더라고요. 엔지니어들 세상에. 그러면 걔네가 리쇼링해서 공장 지어서 이제 하겠다는데 그럼 일을 누가 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죠. 예. 그런 쪽의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게 계속 느껴지고요. 그 덕에 물론 경쟁도 치열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댈 때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부족함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잡 시큐리티를 좀 보장해주는. 한 회사에 오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계속해서 그런 수요가 엄청나고 전 세계 그런 엔지니어를 다 빨아들이고 있죠. 어떠세요? 한국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과 미국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할까? 한국도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예. 근데 그 만약에 한국 젊은이들한테 그렇게 살 거면 미국 가서 하면 어때? 뭐 이렇게 뭐 비교를 해주신다면? 좀 그렇죠. 다르죠. 근데 한국도 당연히 치열한데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서 갑자기 이제 출근하셨는데 너 이제 나가 이러진 않잖아요. 한국은 절대 그런 정도 수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견딜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항상 성과로만 평가
성과로만. 예, 예. 열심히 일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과가. 결과치가 없으면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 근데 그건 뭐 대학원생 때부터 지도 교수님이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 그런 분위기가 이미 박사 때부터 그런 게 좀 만연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어온 데가 다 그래서. 그럼 회사들이 굉장히 극단적인 효율성 추구하겠네. 예. 좀 기다려주는 것도 별로 좀 덜 할 수도 있겠네. 굉장히 페이스가 굉장히 빠르죠. 다들 빨리빨리 결과가 나와야 되고. 제가 이번에 AI의 이 AI 가속기 시장의 흐름과 AI 시장 그 학습 단계나 이 추론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들을 보니까 미국 기업들은 시간을 재산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현업에서 너무 느끼는 게 좀 돈을 세이브하고 이렇게 하면 물론 하루 이틀 더 걸리지만 네. 정말 돈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데 그 하루 이틀 때문에 돈을 막 써요. 진짜 장난 아니겠어요. 그걸 당기려고. 그 하루 이틀 딴 거네. 네, 말도 안 되게 돈을 써요. 예, 그 시간이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예,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페이스가 빠르고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환율도 그렇고 물가가 비싸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근데 페이가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약간 그 러프하게 중간값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참 실리콘밸리의 연봉을 어떻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기본급이 있고요. 네.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식 보너스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제일 크죠. 주식 보너스가 엄청 크죠. 주식 보너스 빼면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주죠.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은 주는데 아마 기본급이 한국의 한 2-3배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서부 쪽이나 캘리포니아 뭐 이런 쪽은 한 한국 돈을 1억 5천 받아가지고 서민 보조금 받아야 된다고. 서민이죠. 네, 보조금 받아야 된다. 그보다 훨씬 받죠. 그보다 많이 받죠. 훨씬이죠. 그러니까 뭐 한 3억 정도 받으면 이제 지금 환율로는 기본급들이 답은 한 3-4억쯤 하겠네요. 예. 기본급이? 경력직이요. 경력직. 프레시 박사는 아니고 이제 경력직들이. 근데 이제 뭐 저기 AI 쪽에 하시는 분들은 더 높고요. 더 높고요. 당연히 뭐 그럴 거고. 그리고 거긴 경력만 조금만 쌓여도 근데 주식이 대부분 70-80%입니다. 많이 받는다는 얘기. 그래서 저는 그것도 참 주식에 의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건데 내가 얼마 받는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근데 빅테크면은 나름 뭐 거의 현찰 같은 거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오픈 AI도 그렇고 아직 뭐 상장된 건 아닌데 상장 안 됐으니까. 근데 워낙 이제 밸류에이션을 잘 받으니까 뭐 그거에 기반해서 당연히 뭐 페어 마켓 밸류라든지 뭐 다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자기 연봉이 얼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주식은 결국 자기가 팔 때 그게 제일 그렇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행동했던 여러 가지가 지금 딱 듣고 나니까 이해가 다 되는 게 직원들을 주식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그렇죠. 끌고 간 거잖아요. 네. 월급을 아주 많이 준 건 아니고 네. 주식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복돋우고 했던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연봉을 투자자들한테 받는 일론 머스크가 참 그냥 똑똑하신 분이죠. 주식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엔 최고의 천재 아닌가. 그런 문화가 이제 있어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정말 경쟁력 있게 타이트하게 일할 자신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페이는 확실히 해주니까. 근데 고용의 불안정을 늘 견딜 수 있냐? 그러니까 한국의 좀 타이트함과는 다르니까요. 여기도 치열하지만 좀 방향이 다르니까.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이겨내가면서 기회는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더 큰 나라다 보니까. 그리고 그쵸 이제 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면에서 그냥 더 많은 기회와 더 협업할 기회들, 융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저도 추천을 하죠. 특히 이제 스템 쪽은 항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남으려면은 미국 아까 그 말씀하신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결국 미국이 원하는 인재상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가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은 딱히 어떤 뭐런 트릭이 있거나 뭐 패스트 트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미국이 원하는 현재 가장 그런 스템 쪽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메틱스가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고급 인재다라는 게 아마 영주권이라든지 그 절차를 밟으려면 추천서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들이 짧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긴데 그러는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밸류를 증명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뭐 미국에 남는 거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그런 정부의 그런 리쇼링 때문에 뭐 미국에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젊은 친구들 그리고 더 많은 기회 그리고 그런 페이들 그리고 계속 AI든지 이런 끌고 가는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요.
거기에 이제 일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도 커리어도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근데 물가가 워낙 비싸서요. 아니, 어느 정도 물가가 비쌉니까? 이게 애플 투 애플로 비교는 안 되는데요. 네네. 예, 뭐 한국은 워낙 이게 음식점들이 너무 많더군요. 이 주변도 그렇고. 예, 자영업의 나라라는 게. 근데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굉장히 비쌉니다. 예. 고급화를 해서요. 예. 굉장히 비싸고 저희 동네는 거의 뭐 옛날에는 하와이가 더 비싸다 그랬는데 하와이 여행 간 친구들이 돌아오는 얘기가 다른 동네에서 온 친구들은 하와이 물가가 비싸다 그랬는데 미국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간 친구들은 저희 동네가 더 비싸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옛날에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지금 한 7, 8배? 그러니까 언제적 대비해서 7, 8배. 옛날에 제가 대학원 유학 갈 때는 한 2배, 3배였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 비해서. 네, 한국에 비해서 2배, 3배여서 아니 뭐 미국의 물가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외식을 좀 자제한다든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부터 이미 페이가 미국이 더 높았지만 네. 그래도 저보다 뛰어난 선배님들은 그래도 한국에 많이 돌아오셨거든요. 네. 뭐 교수직이든 굴지 S기업이라든지 예, 대우도 좋았고. 근데 물론 미국보다 연봉이 낮았지만 여기가 물가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돈 모으기는 한국이 더 좋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예.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미국이 페이가 더 높았지만 남는 돈은 별로 없더라. 워낙 많이 써야 되니까. 예, 많이 써야 물가가 되니까. 높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절해야죠.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페이 스케일이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래도 미국이 더 남지 않을까 싶은데 질문이 외식을 안 하면 그럼 돈 모으기 쉽겠네요. 예, 사람을 안 쓰면요. 외식뿐만 아니라 사람을 안 쓰면 집안일 같은 거 할 때. 아니 집이 고장 날 수 있잖아요. 집을 그렇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부르면 그냥 몇백 불 그냥 막 나가니까요. 3, 400불은 기본으로 나가. 일단 콜을 하면 3, 400불? 뭐만 고쳐도 그 정도면 싼 거죠. 수도꼭지 하나 고쳐도? 네. 예를 들자면. 일단 콜을 그럼 안 와요. 네. 그 정도 돈을 지불해 일단 불러야 되잖아. 400불?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상황 보고. 근데 뭐 그런 게 그 정도면 싼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돈들이 막 나가니까요. 그렇구나. 네. 일단 사람 인건비가 말도 못하게 비싸니까. 보통 이제 아파트라기보다는 콘도 같은 거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더 많을 테니까. 훨씬 많고 아파트여도요. 뭐 이제 렌트한 거면은 그 랜드로드한테 청구하면 되지만 뭐 콘도여도 실내는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했으면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그 가실 분들은 남자가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 가는 다 게 그래서 미국에 살게 되면 그렇게 되죠. 손재주가 늘어나게 되죠. 너무 비용이 높으니까. 그리고 외식 잘 안 하게 되고 팔락 같은 게 그래서 하우스 파티나 이런 게 자꾸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나가면 다 돈이니까. 나가면 다 돈이니까. 그리고 한국 음식이 비싼 편이기 때문에 이젠 가격표가 4, 5배가 아니라 7배까지도 벌어지는 것 같고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된장찌개 하나 먹었다. 허름하게 먹으면 한 4배 정도 주면 되고 이제 한국은 다 깔끔하시잖아요. 위생이나 이런 게 정말 딱 봐도 이런 분위기잖아요. 4배면 $30 이상. 예, 그렇죠. 팁하고 팁도 줘야 되고 텍스도 따로 매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정도 나가게 되고 좀 정갈하게 좋게 먹으면 뭐 $40, $50 그냥 가죠. 그렇구나. 예, 순두부 하나에 그렇게 되죠.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서비스라든지 깔끔하시고 근데 얼마 안 하고. 근데 이제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비싸다는 걸 좀 전제로 해야 되고요. 네네네. 넘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애플 투 애플 비교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횡설수설. 요즘 얘기하는 게 미국 갔다 오신 분이 야 3명이서 맥도날드 갔는데 한국 돈 10만 원 넘게 나왔어 막 이러는 거예요. 햄버거 값도 너무 올랐어요. 진짜 정말 햄버거도 무서워서 그래서 인앤아웃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그나마 이제 싸게 먹으니까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아니면은 이제 앉아서 뭔가 친구들이 외식을 한다라는 게 어떤 한국처럼 이제 이렇게 쉽게 나가서 먹는 게 아니라 이런 큰 이벤트, 뭔가 기념할 날 그럴 각오로 하고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끼리 집에 모여서 밥 먹고 하는 게 우리 집이 좋고 내가 요리를 잘해서 대접하는 게 좋아서 그게 아니라 그게 훨씬 저렴해서요. 심지어 어떤 문화도 있냐면요.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가족들이 만약 모인다. 그러면 그 인원이 나가서 먹는 것보다 요리사를 초빙해요, 집으로. 그게 훨씬 싸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 인원이 좋은 음식점 가면은 가격이
그 돈이면 집으로 요리사를 초빙해서 그래서 그런 문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가족들이 모여서 요리사 한 분 초빙하셔서 그래서 파티라든지 밥을 그렇게 먹는다든지 그런 문화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외식이 다들 이제 비싸지니까. 그렇구나. 이게 확실히 사람값이 비싼 거 보면 저는 항상 느끼는 게 선진국은 물건값은 싸고 사람값이 비싸다. 근데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네요. 네. 저도 그런 게 미국에 살면서 아까 그냥 여러 가지 질문해 주신 걸 다 종합적으로 하면 그렇죠. 다들 자기 페이가 올라가길 바라는데 저도 그렇고요. 다 그런데 이게 너도 나도 오르면은 저도 사람을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제 제가 정작 누군가를 고용할 때 돈을 왕창 내야 되니 그렇죠. 그게 참 그런 게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스타벅스 지금은 시간당 페이가 한 19불 정도 한다면서요. 근데 거기서 지금 대규모 시위를 했더라고요. 더 받아야 된다고. 네, 이거 근데 요금 올려달라, 요금이란다. 그 임금을 올려달라는. 25불도 뭐 심심치 않게 보이죠. 67% 올려달라고. 뭐 그런 얘기.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임금을 올려달라는데 67%를 올려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미 시장가가 그렇게 형성돼 있는 걸로 보여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그래서 미국에서 자영업자 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식점들 망하는 게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양극화되고 있죠 거기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예 돈을 왕창 써서 기념할 만한 날에 나가던가 아니면 패스트푸드 그 중간이 없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식당 아주 예를 들어 갈비집이나 이런 데는 모르겠으나 된장찌개 파는 분식 파는 집은 진짜 힘들어지겠네. 애매하면 없어지죠. 그 대신 이제 된장찌개 고급화해서 팔죠. 멋있게 노그릇이라든지 한국엔 흔하겠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는 근데 저희 동네가 좀 더 비싸고요.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LA 가니까 좀 한 5불 정도 더 싸지더라고요. 한 그릇에 그 정도 더 내려가서 그래서 막 저희 동네에서 LA 가서 많이 먹고 저렴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이제 미국에서 자리 잡으려면 대학만 나와서 될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고급 인력이 부족한 거니까요. 그렇죠. 거기도 이제 대학 정도 나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그 쉽지 않죠. 일해줄 사람들은 그건 많은 거죠.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나 이런. 오히려 그런 쪽에 이민을 지금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민 추세도요. 제가 근데 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저는 한참 지났으니까.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전 트럼프 때 그래서 고급 인력들은 이민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다 막아버리고 오히려 고급 인재에 대해서는 더 빨리 트랙을 밟게 해서 이런 스템 쪽에 고급 박사급 인력이 되면은 오히려 미국에 그러니까 더 쉽게 그렇게 빠른 쪽으로 남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학부만 나오더라도 자기가 어떤 그런 스킬이나 내가 이런 미국에 그런 걸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과학계나 엔지니어 쪽에 그런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은 컴퓨터 사이언스는 좀 더 유리할 테고요. 그러면은 정말 한국 기업한테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반도체 엔지니어들은 중국 가면 잘못하면 간첩되니까 미국 가면은 완전 대박 나겠네요. 이미 박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 보시면 여기 브랜치들 많잖아요. 한국에 브로드컴도 있고 요즘 그렇죠, 핫한 있죠. 다 땡겨오죠. 브랜치에서 다 땡겨서 오죠. 브랜치에서 잘하는 사람 아니면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하이닉스 출신 분들도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렇죠. 엄청 지금 마이크론에 한국어 회의가 개설됐다고. 장난. 그 반도체 깜짝 놀라는 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한국어로 된 파워포인트들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미국 기업에?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여기 한국 기업에서 이제 경력 쌓으시면은 그런 인재들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대학만 나와서 미국 간다는 건 되게 어렵고 자기가 특출나서 그냥 그런 그 기술 기업에 바로 취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 나와서는 쉽지는 않고 대신에 이제 한국에서 그런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플라이가 되기 쉽다. 수요가 여전히 많고요. 뭐 한국에서 박사를 하셨어도 그런 쪽 분야라면은 뭐 미국 오시는 거는 아니면은 테크니션도 부족하니까요. 공장에 들어갈 만한 테크니션도 부족한데 그런 게 좀 증명이 되시면은 오히려 그런 쪽도 쉬울 수 있겠다라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근데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을 하고 미국 내에서 그런 게 참 확충이 이게 공장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제조업이라는 게 기계가 계속 돌아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누군가는 많이 자동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게 미국에서 그게 잘 안 돼서예요.
새벽에 공장이 고장나면 그러니까 TSMC라든지 삼성의 그런 가동률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기업들은 뭐 새벽에 고장나면 아침에 고쳐야지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새벽에 고장나면 다 그걸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그게 딱 여전히 그게 맞아요. 그 백인 노동자들은 주말에 말을 타더라고 자기 목장에서. 그래서 저기는 노동자가 자기 말을 갖고 자기 목장에 이렇게 있네. 저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막 허드렛 일을 하려면 갑자기 자기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이 안 생길까? 막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리쇼링 하면 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백인들이 소득 수준이 그 정도인데 과연 일할 사람이 손에 때 묻히고 기름 묻혀가면서 막 할 사람이 많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진통이 많죠. 최근에도 보면은 TSMC도 애리조나나 이런 공장에서 현지인을 뽑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인력을 데리고 와서 아예 대만 타운을 만드니까 거기 주지사들이라든지 뭐 거기 정치인들이 야 여기 고용을 하라 그랬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뭐 그런 뉴스들도 나고 TSMC는 대놓고 못 쓰겠다 뭐 이런 식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리고 막 거기 문화가 약간 군대식과 그러니까 저도 참 군대식이지. 그런 게 여전히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많은 반도체들이나 이런 게 그런 환경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렴하게 쓰는 건데 그게 인플레이들한테는 좋지는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여전히 많이 AI가 발달했고 로봇이 자동화가 되고 그랬음에도 저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런 데들 추천하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는 중국이 사실 전 세계 공장으로 온갖 안 좋고 더러운 일은 다 해줘서 저희가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이 싸게 물건을 쓴 효과도 작게 보면 반도체 공장에서 볼 수도 있고 크게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나라별로 보면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사람들은 마치 양산이라는 걸 그냥 만들면 되지 카펜페이지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라인을 한 번이라도 보게 되면은 그런 고민들이 내재적으로 있어요. 다들 모두 저도 인간적으로 존중받았으면 좋겠고 다 해피하게 했으면 좋는데 아까 말한 너도 나도 임금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고 누군가는 그걸 아직까지도 사람이 개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게 참 저도 현실적인 답을 내기가 어렵죠. 하나 그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제로 엔지니어이자 사이언티스트시니까 미국에서 또 공부를 또 박사부터는 하셨으니까 석사부터 하신 거죠? 네, 석사부터 했습니다. 석사부터 하셨으니까 이 중국 제조업에 대해서는 우리 일렉트로캠님이 했던 얘기 저는 100% 동감하거든요. 이거 너무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 무시하는데 그거 아니다. 그런 얘기는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인종 중에서 제일 많은 출신 국가가 결국은 중국일 테고. 얼마 전까지 중국이었죠. 이제 누적으로는 중국이 많은데 아마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인도가 추월한 걸로. 인도가 추월했어요? 인도 분들이 뭐 근데 비슷비슷할 겁니다. 네. 그럼 결국 그분들이 뭐 요즘 분위기에서 미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몇몇 있겠지만 결국 중국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예전엔 많이 돌아갔죠. 그래서 지금의 그게 중국의 힘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만만히 볼 수 없는 게 중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미국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저걸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그냥 쉽게 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소통도 그래서 잘 되고요. 그런 친구들이 중국에 가서 기업도 설립하고 뭐 중역을 많이 자리 잡고 중국 정부도 그렇게 해서 대규모로 돈을 투여해서 교수진이든 연구원이든 엄청 막 쓸어갔으니까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기류가 좀 바뀌긴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기가 연봉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중국 안 가는구나. 잘 안 가죠. 가능하면 여기 최대한 버틸라고. 그냥 미국에 남으려는 게 좀 그게 좀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고 가지 말라 그런다고 안 가지겠습니까? 그게 자기한테 더 발전이 되고 돈이든 커리어적인 면이든 나한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 그거를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데 미국은 그걸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하고 협업하지 마라. 뭐 그런 것도 저도 겪어보기도 했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자연스럽게 시장에 그게 돌아가게 돼야지 강제로 하긴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미국에서 이렇게 일도 해보시고 미국 기업에서도 일도 해보시면서 이제 사실 한국에서 이제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 시각이 한국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달라졌죠. 네. 그래서 한국에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에요? 네. 아니, 뭐, 그저 최근에 너무, 예, 와,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전국 정치라든지 네. 이런 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근데 그냥 한국에 제가, 제 위치가 그럴 위치인지.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이라든가 한국의 뭐랄까 기술 문화가 어떻게 돼야 한국 미래가 더 좋을까 뭐 이런 거. 그쵸. 좀 답답한 면이 많이 있어요.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되게 고전하는 것들 예. 뭐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네. 너무 철떡같이 믿었던 기업들이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좀 혁신적인 뭔가 그런 원동력이 너무 사회가 안전한 거라든지 의대 선호라든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지금의 아마 한국의 저력은 뛰어나신, 그래도 옛날에는 보니까 저희 저가 딱 이제 트랜지션인데 그 전에는 그래도 똑똑한 친구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그래도 한국의 유명 대학의 물리과라든지 이런 데를 진학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걸 다 만드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없어져서 정부도 그렇고 좀 이런 혁신적인 R&D에 더 많은 투자와, 이거는 사실 성공률이 높은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인 투자와 많은 리소스를 투여해야 되는 일인데 너무 단기적인 성과라든지, 물론 회사들은 다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좀 국가적으로 엔지니어라든지 사이언티스트한테의 대우라든지 요즘은 그런 친구들이 이동하기가 너무 쉬워져 가지고요. 외국으로. 네. 그럼 결국 본인한테 이득되는 대로 다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좀 한국의 그런 혁신적인 옛날 같은 그런 원동력에 많은 투자와 관심, 아니면 뭐 TSMC는 막 대만을 지키는 기업이라는 것까지 표현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그 기업이 일하면은 굉장히 그거를 높이 사주고 그런 문화라든지 기업에 대한 그런 친화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되살아났으면. 근데 저는 근데 단기적으로는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러 이슈들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좋은 인프라들, 효율적인 면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좀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서 너무 싸우는데 합의만 이루어지면 폭발력이 누구보다도 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그래서 장기적인 미래는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나라거든요.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꽃 하나만 터지면은 그걸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R&D라든지 혁신성이라든지 이런 사이언티스트한테 좀 더 많은 리소스와 투자와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원동력이 돼서 다시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게 협상, 또 대화, 그리고 양보, 타협, 그리고 승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 이런 나라는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불협화음이 나가지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에 이제 높이 위상이 올라갔고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에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근데 이제 아마 이 과정이 지나면은 다시 성장 궤도를 저는 가지 않을까.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해서는 좀 그 과정이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이공계에 대한 좀 투자 및 관심, 다 똑똑한, 그게 결국 분명히 나타날 거거든요. 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부작용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세계 10대 기업이 아람코를 빼고는 다 이공계 기업들 아닙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뛰어난 친구들이, 그러니까 워낙 큰 나라라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막 고등학교에서 탑을 달리는 친구들이 최근까지도 컴퓨터 사이언스에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미국의 강력함이 받쳐지고 있는데, 부족하면 그러고 있는데 이 나라는 수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좀 약간 그래도 여전히 오픈 소사이티고 1년에 뭐 100만 명씩 이민자를 받는 나라니까 덜 받는다는 거지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음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늘 문호가 열려 있으니까 좀 더 그런 오픈된 마인드로 인력들도 좀 수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이공계에 대한 투자가 좀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이 의사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면서요? 통계를 어떻게 잡냐에 달려 있겠죠. 근데 분위기는 저희 동네 분위기는 아무래도 엔지니어 위주죠. 네. 의사보다는 엔지니어들이 돈을 더 잘 저희 동네 한정으로는요. 게다가 이제 주식까지 받게 되면은 엔지니어 아니더라도 그쵸. 의사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그렇죠. 크게 될 확률이 있죠. 네. 그러니까 의사는 안정적인 거고요. 역시 네, 네. 뭐 정년이라는 게 미국은 없고 자기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여전히 의사도 미국에서 고소득 잡인 건 맞는데 네. 뭐 이퀄이라는 주식 옵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지니어는 그 회사 일하면서 뭐 RSU든 스탁 옵션이든 이걸 안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미국은 다 다양합니다. 연봉을 협상할 때 뭐 난 기본급을 더 받을래, 아니면 난 인센티브를 더 받을래, 아니면 주식을 더 줘. 대신 나 이거 더 깎아도 돼. 뭐 다양하게. 그리고 기업마다 문화가 다 다르고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있지만 어쨌든 주 하이라이트는 그런 스톡 옵션이니까 예. 그게 터지면은 의사들은 별로 생각을 안 하죠. 그걸 보고 뛰어난 친구들이 의대를 진학을 안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지금 우리나라 이 말씀 듣자마자 우리나라 주식시장 빨리 바뀌어야지 큰일 났다. 우리 기업 문화 빨리 바뀌어야지 주식을 안 줘요. 삼성전자조차도 주식을 안 줘요.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삼성전자 산호세 브랜치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브랜치들도 좀 더 돈을 캐시를 많이 주시는 편이지 주식보다는 그런 쪽이신 것 같더라고요. 임원도 주식을 안 줘요. 진짜요? 그럼 임원이 주식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사지 않으면 주식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너무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좋게 생각하는 문화가 뭐냐면 좀 치열하고 네. 여기도 당연히 뭐 사내 정치라든지 뭐 당연히 회사하고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저도 최근에 호되게 당했고 뭐 그런 게 없지는 않는데 일단은 회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돈을 잘 벌게 되는 게 주식 비중이 크다 보니까 네. 잘 도와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 배를 탔잖아요. 일단 이게 돼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도 하고 그런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큰 흐름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주식을 더 주려고 하고 그런 문화가 잘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캐시를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 주식을 그렇죠. 이끌어 주는 거니까 그렇죠. 서로 윈윈인 거죠. 서로 윈윈. 잘만 풀리면 서로 네, 윈윈이죠. 그리고 뭐 락업이 걸려 있거나 뭐 장기 보유하면 세율도 떨어지니까 네. 당장 캐시를 주면 다 고액연금자 되니까 세금을 엄청 받는다고요. 그렇지. 근데 주식으로 주게 되면 그 세제 혜택도 있게 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뿌리 있게 자리 잡아서 서로 좋고 그리고 그 주식 때문에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주인인식이라는 게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다 조금씩은 이렇게 정도의 차이일 뿐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회사가 진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고 네. 아이러니하게 그냥 막 돈 받은 만큼만 뭐 이래야 그렇게 하겠지만 근데 주식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조금이라도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들 내가 좀 더 이 팀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게 그러니까 제 이기심에 의해서 생기게끔 네.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게끔 하니까 그게 또 실리콘밸리의 강력한 무기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 기업이 종업원한테 주식을 주는 게 미국 기업의 엄청난 경쟁력이다? 아니다? 전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예. 네, 경쟁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의 투명도, SEC의 관리감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뭐 당연히 루폴 많지만 그래도 그거를 건전하게 그렇죠. 저도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건 잘 알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네. 아니긴 한데 주식을 받으니까 주식을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장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 제가 그걸 어떻게 관리에 따라서 제 연봉이 결정되니까 근데 굉장히 주주 친화적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금이 잘 돌게 되고 또 기업도 거기서 자금 융통하기가 쉬워지게 되고 개인은 또 주인의식을 좀 갖게 되고 모든 게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게 미국의 경쟁력이지 않나. 저도 그냥 들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참 안 좋은 게 참 안타깝죠. 미국 같은 그런 선순환 구조를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못하신 얘기? 아닙니다. 너무 그래서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저도 다시 한번 오늘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즐겁고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고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이게 아직 시차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닌가. 너무 정리되지 않게 질문에 좀 더 그래도
이걸 맞춰서 이렇게 아닙니다. 타이트하게 얘기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예. 너무 좋았고요. 예. 아 정말로 모시고 싶었고 그래서 아. 예전에 한번 한국 오신다 그래서 막 댓글로 오세요 하고 제 전화번호까지 적었었던 적이 있었나?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 그래서 너무 예. 그래서 아 제가 이제 채널에 대한 고민도 많아서 아 이거 죄송해가지고 근데 저는 별로 이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일렉트로캠님 오셔서 아마 주식 그 테슬라 주식을 오래 가지고 계셨던 한국 분들은 웬만하면 아실 분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테슬라를 하고 싶거나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다른 분 채널보다는 우리 일렉트로캠 채널을 쭉 따라가시거나 지금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본질에 기업의 본질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저는 그런 채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자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일렉트로캠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